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괴롭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계정이 다 날아가고 영상과 댓글들도 모두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퍼센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한 5%? 그 정도밖에 희박하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쭉 이제 제가 내일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다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약간 퍼센트 높아졌죠. 그 이유는 일단 굉장히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핵심이에요.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게 정말로 선진국의 핵심입니다. 제가 카투사에서 이 관련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균등과라고 있습니다. 기회균등과 거기서도 괴롭힘을 다루는데 그 사령관 바로 직속이고요. 그 다음에 헌병과 그 다음에 CID라고 해서 그 수사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외에 또 하나의 그 사령관 직속의 행정적 사법 또는 군형벌적 사법적인 게 아니고 사령관 밑에서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 되게 광범위하죠. 사령관의 직속 커맨드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허레스먼트라서 기획운동과에서 섹슈얼 허레스먼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 그 성차별적인 부분을 다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운동과 사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용산 부대 내에서 가장 큰 부대 거기 원투원 병원이라고 그래요. 부대의 이름이 거기서 제가 그 기획운동과 사병 카투사 1명, 그 다음에 미군 장교 1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허레스먼트 다룬 거는 이제 섹스 허레스먼트, 인종 허레스먼트 이 두 가지 종류였고,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괴롭힘,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그 룰이. 그래서 미국 애들은 룰이 정말 많습니다. 그 선진국의 특징이 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뭘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룰이 너무 많아서 룰 찾다가 질려요. 그 대신 룰을 찾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그런 식으로 확립해 놓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남겨둡니다. 엄청 룰이 복잡해요. 미국도 룰이 복잡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우리나라 민법에 해당하는 게 2만 개 가까이 돼, 2만 개. 그래서 법이 없는, 판례법이고 성문법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그렇게 법이 성문법이 많은 애도 또 판례로만 가요, 또. 되게 그 성문법 가고 해석한 그 판례로만. 그래서 걔들이 이제 법이 그래서 페이지도 많고, 판결문도 막 100페이지 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5, 60페이지 가는 것도 많고, 판사마다 다 자기네 의견을 씁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약식으로 짧게 하는 게 거의 없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 걸 좀 보다 보니까 내일 내용 증명 보내려고 약간 좀 우려되는 면도 있어요. 그 가능성으로 따지는 건데 훨씬 가능성이 적지만 70대 75대 25 근데 약간 예상보다는 우려되는 상황은 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약간 한두 개 규정에서 좀 찜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75대 25, 75대 25나 80대 25 이 정도 가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계정이 날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영상이 삭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적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보호 집단 그 집단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이렇게 다 쭉 나누고 있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폭력, 혐오감을 주장하는 거. 근데 폭력, 혐오감 이 이야기 가기 전에 그 정의라든가 폭력의 정의, 혐오감의 정의 하나하나 다 나눠야 되거든요. 무조건 선진국 법은 엄청나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쭉 보시면 이런 거 다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 신기한 거 보세요.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기서 우리가 그 동석자를
가해자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가해자. 그래서 여기 신기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가해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 규정 적용만 따져보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은 드는데,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석자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동석자를 피해자인데 동석자를 놀리고 그러면 혐오감 조장하면 이때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해자잖아요. 우리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좀 특이한데 이 조항은 적용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렇게 특성을 문제 삼은, 집단적이죠. 특성을 문제 삼아 그 개인이나 집단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은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놀리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특성을 근거라는 건 제가 방금 보셨죠. 이제 위험 및 괴롭힘, 그 harassment라고 얘기하는데, 이 괴롭힘이 다 그 헌법과 법률에서 온 거예요. 왔는데 얘네가 또 약관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이 마치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외는 또 인정하겠다 했는데, 이 예외는 큰 의미가 없고, 뭐 연기하는 거, 교육하는 거, 토론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아무튼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호대상 집단신분. 제가 오늘 계속 이걸 언급하고 있죠.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만, 타인을 모욕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첫 번째 구성 요건은 이겁니다. 보호대상 집단신분. 근데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제 룰을 만들어 놨어요. 악의적인 시청 행동을 반복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 행동을 조장을 해야 됩니다. 조장. 가서 같이 욕하자, 같이 겁주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뭐 이런 검토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인데, 일단 싸워야 되는 경우니까 122개 채널 전부를 지금 민사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삭제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룰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또 타고난 특성을 이유로,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규범, 정치적 이유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우리는 신체 상해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고, 개인적 금전 이익을 위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도 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그 예를 들어놨어요. 허용하지 않는 괴롭힘 규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쭉 보면 문제가 다 없어요. 계속 없는데, 보호 대상 집단 계속 나오죠. 이것도 아니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 반복하면서, 여기 또 본질적 속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위협이나 폭력,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협 폭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미국 애들이. 헌법에서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위협과 폭력 행위에 관한 거는 언어로 보호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들이 계속. 근데 직접적이어야 돼요. 이걸 imminent threat, 이렇게 해서 이게 헌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로도 만들어졌고, 인권법, 그러니까 민권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하고도 상관없이 저희는 이렇게 뭐 위협을 주거나 폭력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동석자를. 또 타고난 특징 계속 나오고 있죠. 본질적 속성, 타고난 특질,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뭐 성적 행위 상관없고, 살해, 뭐 부상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 제가 아까 20%에서 25%라고 하고 있는 게, 이걸 명확히 해놓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가. 이건 좀 애매해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은 건 또 처음 봤어요, 저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을, 동석자를 악의적으로 모욕하는데 초점을 둔 전용 계정. 전 전용 계정이에요, 지금. 동석자만 지금 계속. 악의적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모욕하는 게. 모욕의 개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찜찜하다, 저는. 그래서 내일 내용 증명에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왜 애매하게 해놨죠? 다른 건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놨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만 보자면 형식적으로 보자면 겉핥기식으로 보자면 제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를 제가 잡은 겁니다. 위험하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동석자. 악의적으로 모욕한다? 난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 당연히 하죠. 근데 뭐 저쪽에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아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일단 가능성은 따져봐야죠. 전용 계정인 것도 맞고 초점을 맞춘 것도 맞고 근데 악의적 모욕은 아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예를 계속 많이 드러났죠.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것도 룰을 죄송합니다. 이 룰을 적용하는 것도 미국은 되게 중요시해요. 적용한 거죠. 이 사례, 개별적 경우에 이 사례. 룰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 명제를 개별적 사례, 죄송합니다. 이 개별적 사례. 일반적 룰을 개별적 사례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반론만 얘기하지 않아요. 개별적 사례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를 중요시하고 사례 중요시하는 것도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쓸데없는 추론, 말도 안 되는 추론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중요시하고 이것을 죄송합니다. 개별 사례 적용하는 것. 그래서 추론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아홉 상세하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다 아니고 본질적 속성을 근거로 한 거 아니고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고 악의적 관심과 트래픽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 아니지만 개인 식별 절표를 게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현 확인이 가능한 건 맞죠. 동석자가. 근데 공격적이건 악의적 하는 거 아닙니다. 악의적 남용을 위해서 댓글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두 이 사람 채널로 가서 뭐 해라. 이렇게 가서 뭐 해라. 이런 거.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뭐 해라. 이런 거. 무기 들고 이런 직접적 위험, 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거야. 이런 거 다 위험한 거. 이런 건 다 당연히 아니겠죠. 보호대상 집단 계속 나오죠. 보호대상 집단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부수다, 직접적 위험 이런 거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짓 신고, 장난 전화 아니고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킹 협박. 유사하면서도 계속 다 다르죠. 이렇게 개별 사례가 엄청 발달된 게 미국입니다. 스토킹 협박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상화, 비방, 성적 대상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뭐 성적인 거 아니고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특성을 가진 이런 특성을 전체적으로 가진 폭력 증오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아니고 근데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또 예에 불과한 거죠. 일반론을 또 무한대로 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얘들은 사례를 좋아하고 구체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반 영장 때문에 독립혁명 했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 영장, General Warrant 때문에 영국이랑 싸운 겁니다. 일반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 애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이든 모든 게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 미사일, 우주 세부적으로 정밀한 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웬만한 건 다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있었죠.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위반되면 뭐 주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알림 이메일도 온다 하니까 일단은 3번 받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 Virginia vs. Black이라는 미국 연방 Supreme Court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표현의 자유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의도한 게 있어야 돼요. 의도한 게 협박으로. 근데 저는 협박을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거지 과거의 일을 하는 거지 미래의 협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따라서 얘들이 항상 말하는 게 진정한 협박이에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First Amendment가 이 진정한 협박이라는 개념, 이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those statements, 진술들,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건데
또 의도가 또 나오죠. 계속 의도 나오죠, 여러분. intent 계속 의도가 나옵니다. 의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도냐면 불법적 폭력, 아까 계속 나오고 있죠. 폭력. 저는 폭력을 조장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개인한테, 동석자한테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intimidation이 뭐냐면 협박적인 거.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금지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자꾸 퍼스트 어메인드먼트와 연결되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삭제 웬만하면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속 나오고 있죠. 진정한 협박. 그래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협박을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석자한테 향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협박을 누구한테 조장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가서 뭐 공격하자, 괴롭히자, 죽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포에 넣게 하는 거, 신체적 해라든가 죽음에 공포에 넣게 하는 거, 그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rginia vs. Black 2003년도 판례 기준으로 보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토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데, 지금 싸움이 되니까 법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도 지식을 탐구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해당 안 된다, 동석자를 얘기하고 있는 저의 채널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